적이 1만이고 우리가 5천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도망치든가 농성하든가 하지요. 그런데 정면으로 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것도 이긴 사람이요. 5천으로 1만을 친 그 사람이 장궁이에요. 게다가 그 1만이 산악지대의 정예병이었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장궁은 영천 사람이에요. 영천이라는 곳이 인재가 많이 나는 땅이었지요. 장궁도 어려서부터 무예가 출중했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좋았어요. 거기에 머리도 빨라서 전술 감각이 뛰어났답니다. 어른들이 그를 보고 이 아이가 큰 장수가 될 거다 했어요. 그 말이 맞았지요. 장궁이 광무제 유수에게 합류한 것은 일찌감치였답니다. 유수가 황하 이북을 평정하던 시절에 이미 함께였어요. 작은 부대를 맡아 여러 전투에 나갔지요. 작은 임무도 큰 임무도 다 잘 해냈답니다. 광무제가 장궁을 보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안심이다 했어요. 장궁은 좀 호언장담하는 기질이 있었답니다. 자기 능력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장수들이 신중하게 말할 때 장궁은 시원시원하게 말했지요. 그 정도면 제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광무제가 처음엔 그 호언이 좀 믿었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말만 큰 게 아니라 진짜로 해내니까 차츰 신뢰가 갔어요. 잠팽이라는 명장이 있었어요. 광무제 휘하의 으뜸가는 장수 중 하나였답니다. 사천정벌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사천은 당시 공손술이 다스리던 성가 정권이 있었지요. 천하에서 후한이 마지막으로 평정해야 할 땅이었답니다. 잠팽이 그 정벌의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어요. 잠팽이 자객에게 암살당한 거예요. 공손술이 보낸 자객이 잠팽의 막사에 숨어있다가 그를 칼로 찔렀답니다. 후한 군대가 충격에 빠졌어요. 총사령관이 죽었으니 사기가 떨어졌지요. 사천정벌이 좌초될 위기였답니다. 이 위기에 장궁이 나섰어요. 잠팽 장군의 뜻을 제가 잇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장궁이 잠팽의 군대를 이어받았답니다. 광무제가 장궁의 결단을 받아들였어요. 장궁이 그 호언에 진짜 능력이 받쳐줬으니까요. 장궁이 사천정벌의 새 사령관이 됐답니다. 사천이 어떤 곳이냐 하면 산이 많은 땅이었어요. 깊은 골짜기와 험준한 산봉우리가 끝없이 이어진 곳이었답니다. 공손술의 군대가 그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후한군을 막고 있었어요. 병지에서야 후한군이 강하지만 산악에서는 사천군이 유리했답니다. 보통 장수라면 망설였을 거예요. 장궁이 가진 정예 부대가 5천이었어요. 그게 단병이었답니다. 단병이라는 건 갑옷을 가볍게 입고 빠르게 움직이는 정예 부대지요. 장궁은 이 5천을 이끌고 사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답니다. 적의 후방을 치는 거였어요. 위험하지만 빠르게 결단을 낼 수 있는 작전이었답니다. 장궁이 5천을 이끌고 산을 넘었어요. 일주일을 산속에서 행군했답니다. 식량도 적게 가지고요. 길도 좁고 가파른 길이라 말도 못 끌고 갔어요. 사람들이 등에 짐을 메고 한 줄로 갔답니다. 정찰병도 거의 없이요. 누구도 그런 길로 군대가 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산을 다 넘으니 적이 있었답니다. 사천 정예병 1만 명이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부대였어요. 후한군이 평지로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부대 뒤로 후한군 5천이 나타난 거예요. 적병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들 후방에 적이 어떻게 왔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장궁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렸답니다. 쉬지 않는다. 바로 친다. 보통은 산을 넘은 군대가 일주일을 행군했으면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장궁은 안 쉬었어요. 적이 놀란 그 순간 그대로 들이쳤답니다.
오천이 1만을 정면으로 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못할 결단이지요. 장궁의 오천이 사납게 들이치자 적의 1만이 흔들렸어요. 적은 자기들 후방에 적이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무너지고 있었답니다. 거기에 정의 단병이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대형이 깨졌어요. 한쪽이 깨지자 다른 쪽도 따라 깨졌답니다. 결국 1만이 5천에게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그 전투를 두고두고 얘기했답니다. 이 한 번의 승리로 사천정벌의 길이 열렸어요. 그 부대가 무너지니 사천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비었거든요. 후원군이 사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답니다. 잠팽이 죽은 후 멈춰있던 정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궁의 오천이 그 흐름을 만든 거지요. 사천정벌이 결국 마무리됐어요. 공손술이 마지막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죽었답니다. 그의 성가 정권이 무너지면서 후한이 마침내 천하를 통일했어요. 25년 광무제가 즉위한 지 11년 만의 일이지요. 장궁의 그 한 번 승리가 그 통일의 결정적 매듭이었답니다. 장궁이 사천정벌을 마치고 광무제에게 돌아왔을 때 호언이 또 나왔어요. 공께서 명만 내리시면 이번에는 흉노를 평정하겠습니다. 흉노는 북쪽의 큰 적이지요. 한무제 시절부터 한나라를 괴롭혀온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 흉노까지 자기가 평정하겠다는 거였답니다. 광무제가 장궁의 호언을 듣고 한참 웃었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대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백성을 쉬게 하자. 광무제는 천하통일 후 백성을 쉬게 하는 정책을 폈어요. 더 이상 군사를 일으키지 않으려 했죠. 장궁이 흉노를 친다고 해도 결국 백성이 또 고생할 테니까요. 장궁은 그 만류를 받아들였답니다. 호언장담의 무인이었지만 황제의 말은 들었어요. 백성을 쉬게 하자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으니까요. 장궁이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렸답니다. 공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호기를 부리되 분수를 아는 사람, 장궁은 그런 무인이었답니다. 장궁은 그 후로 변경수비를 맡았어요. 큰 정벌은 안 했지만 변경을 안정시키는 일을 맡았답니다. 흉노가 쳐들어올 때마다 적당히 막아내고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했어요. 장궁의 호기와 신중함이 그 자리에서 다 빛났답니다. 광무제가 측근에게 장궁을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장궁은 호기롭지만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무인이다. 호기만 있으면 황제도 무서워하겠죠. 분수만 있으면 장수가 못 되고요. 장궁은 그 둘 다 가진 사람이었답니다. 장궁이 늙어서도 변경수비를 계속했어요.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었답니다. 큰 정벌의 영광은 사천정벌 한 번이었지만 그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장궁이 가끔 그 시절을 회상했답니다. 오천이 1만을 친 그 산악의 새벽을요. 장궁이 평화롭게 죽었어요. 전장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거처에서 늙어서 죽었죠. 광무제가 그 부음을 듣고 한 말이 있어요. 장궁이 같구나. 그 호기와 분수를 다 가진 사람이 같다. 황제가 그렇게 평한 사람도 흔치 않았답니다. 광무제의 아들 명제가 온대에 28명의 초상화를 그려 모셨을 때 장궁이 그 안에 있었답니다. 오천으로 1만을 친 사천정벌의 비수, 잠팽사후의 마무리. 그 두 가지 공만으로도 운대에 들 자격이 충분했어요. 명제가 향을 피우며 그 호기를 칭송했답니다. 사람들이 장궁을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오천으로 1만을 친 사람. 그러나 흉노정벌은 황제의 말로 멈춘 사람. 그 두 가지가 다 장궁이었답니다. 호기로움과 분수의 균형. 진짜 큰 무인은 그 둘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장궁이 보여줬어요. 장궁의 이야기는 호기와 분수에 관한 거예요. 호기가 없으면 큰일을 못해요.
분수가 없으면 그 호기가 자기를 망치지요. 둘이 같이 있을 때 진짜 큰 사람이 됩니다. 산을 넘어 일만을 친 호기와 황제의 말에 멈춘 분수. 그 균형이 장궁의 그릇이었답니다. 운대 28장의 장궁. 5천으로 일만을 친 사천 정벌의 비수. 잠팽이 죽은 후 그 정벌을 마무리한 사람. 호기 가득한 무인이었지만 황제의 말 앞에서는 분수를 지킨 사람. 그 균형이 장궁의 진짜 그릇이었답니다. 큰 일을 할 때는 호기가 필요하지만 멈출 때는 분수가 필요하지요.